자, LS 일렉트릭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 그러면 이건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냐면요, 이게 종목만 달랐지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종목만 달랐지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벤트 드리븐이죠. 모멘텀 드라이브, 모멘텀 생길 때 우리 나으리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나으리 개 나으리들 님들 같은 경우 늘 그러죠. 이게 뭐 건수가 생길 때 게임주 같은 데서 아주 이제 얘기를 많이 드린 겁니다만, 이제 신작 출시한다라고 얘기하면 드립다 당기고, 그다음에 신작 출시 나오면 그냥 뭐 앞뒤 가리지 않고 던져버리고, 그냥 모멘텀에 목숨을 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리 잡아당기고, 그리고 모멘텀 나오면 그냥 뒤집어버리는. 이게 종목만 다른 거지 행태 자체로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이라고 하는 모멘텀 가지고 드립다 당긴 다음에 체코 원전 수주로 나온 다음에 그냥 두들겨 패서 뭉개버린 이런 거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 사이에 이걸 비교해 보려면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자, 이 LS 일렉의 경우에 저 위치가 지금 원형 표시해 놓은 위치 보시죠. 저 하락 리버설이 발생이었죠. 하락 리버설 발생되었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라고 알려드렸던 그 저 위치인데요. 자,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이게 오류 신호, 즉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 지난달에 급락했던 것 같은 이런 상태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야 돼요. 이게 동그라미 쳐놓은 거. 그게 아니고 깨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도 지금 못 돌고 지금 또 꺾어져 가지고 121cm 지선이었는데요. 이거 전부 못해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거 사실상 이거 깨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날의 경우에 8월 5일날 지수가 서킷 브레이크 걸렸던 날이지 않습니까? 천하의 삼성전자도 폭락을 하고 그랬던 날이잖아요. 그래서 장중에 14.6 내려갔다. 이날 뭐 대부분의 종목이 다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자대놓고 각 잡아놓고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끌어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 같은 경우 꼬리 달고 있는 거, 이건 실질적인 하락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선을 내려가는 건 이제 실질적으로 하회하는 흐름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자, 그 전에 이제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게 7월 24일 날 얘가 7월 24일날 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인 7월 23일에는 장중 18%의 고가 슈팅이 있었고요. 자, 대표주인 현대 일렉트릭을 보죠. 대표주인 현대 일렉트릭. 자, 쭉 돌았는데 현대 일렉트릭도 역시 마찬가지, 그 직전에 이제 조정이 있었다가 돌아 들어갔죠. 현대 일렉트릭. 근데 현대 일렉트릭은 이건 보신 것처럼 이날 이렇게 올라 들어가지고 겨우 직전 고점을 찾아갔을 뿐이에요. 직전 고점. 그런데 LS 일렉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월등하게 높게 지금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정작 이 후발주 성격을 띠고 있는 이 LS 일렉트릭이 후발주 성격을 띠거든요. 그러니까 LS 일렉트릭이 현대 일렉과 비교해가지고 주가가 상대적으로 늦게 올랐던 거 이유 설명드렸죠. 상대적으로 느리게, 굉장히 느리게 이렇게 헤매고 있다가 굉장히 느리게 올라왔던 이유가, 지금 돈은 이 북미 쪽에서 지금 돈을 왕창 벌고 있는데 얘는 북미가 약했다 이겁니다. 북미가 약했다. 그래서 뒤에 지금 이제 뒤늦게 이제 공략 들어가면서 이거에 대한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 MSCI 지수 편입 기대감 있죠? 그러니까 전력이 대세 섹터로 올라 있는 데다 편입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쳤다가, 자, 이러고 지금 패대기 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쫙 사들어가고, 그 다음에 커버 들어왔다가 7월 쭉 커버 들어오죠. 단계 이거 모멘텀 플레이잖아요. 쫙 커버 들어왔다가 땡 하고 끝나자 패대기 개패대기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비교 대상으로 전혀 엉뚱한 현대일릭이 아니라 두산 에너비를 선택을 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이 두산 에너비도 그렇기 때문이죠. 그렇죠?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 이래가지고 쭉 들어왔다가 그냥 한 방에 패대기 다 쳐버리죠.
이런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보게 된다 그러면 뭐 이걸 현대일렉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너무 많이 내렸네. 아 이거 현대일렉이 20%밖에 안 되는데 LS일렉은 현대일렉이 20%밖에 안 되는데 LS일렉은 44%나 내리면은 이건 너무 많이 내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게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자, 우선, 뭐, 요까지는 그렇다고 치고요. 자, 이제 내년도에 보면 3,800에서 4,500곡으로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가 조금 안 되죠. 자, 20%가 조금 안 됩니다. 성장하는 게. 현대 일렉과 비교를 해보면요. 현대 일렉은 30% 가까이 성장을 해요. 그 다음 연도 같은 경우도 현대일렉은 20%가 넘습니다. LS일렉은 지금 그 정도로 성장을 못하죠. 지금 성장률이 그 정도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PR을 살펴보게 되면요, LS일렉 16.34배입니다. 현대일렉이 17배고요. 압도적으로 성장률이 더 강한 섹터 대표주 최강 종목하고 PR 수준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싸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작은 현대일렉트릭인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전망이 나오질 않으니까 비교 대상에 들어가질 않을 텐데요. 그냥 주가 수준만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전망이 나오질 않으니까 비교돼. 얘가 지금 45%가 나오거든요. 이거 작은 현대일렉트릭이죠. 실적이 무지막지하게 성장을 한,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도 지금 실적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580억이에요. 580억. 상반기 이미 580, 작년에 700억이었고요. 상반기 580억이에요. 이게 성장 속도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장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치고 오른 이 현대일렉과 마찬가지로 쭉 올랐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자, 아래서부터 지금 얘가 마이너스 45%예요. 재룡전기가. 이러면 LS일렉 같은 경우가 이게 44% 내린 게 이거 많이 내린 걸로 보이냐 이거예요. 재룡전기가 더 많이 내리지 않았나요? 자, 그리고 코스피에는 또 다른 비교 대상 종목이 하나가 더 있죠. 효성중공업. 자, 이 효성중공업은 LS일렉보다는 좀 덜 내리고요. 주가의 위치 자체도 지금 버티고 있는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3,300에서 4,500, LS일렉보다 훨씬 더 성장이 강해요. 지금 전부 다 LS일렉보다는 성장이 더 강해요. 다 LS일렉보다. 그런데 자, 여기 같은 경우 지금 11.2배밖에 안 됩니다. 이제 선명하게 보입니까? 효성중공업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이유? 자,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전력에서 LS일렉에 집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약세에서 방어력을 고려를 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현대일렉을 그냥 선택을 하든지 이 효성중공업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공격적으로 친다 그러면 낙폭으로는 재룡전기가 낙폭이 좀 더 크거든요. 그래서 낙폭 과제로 노린다 그러면 재룡전기를 노리시는 거고요. 기술적으로도 LS일렉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깨고 내려가는 국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S일렉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노리는 분들도 그렇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건 지금 수평 이동을 고려를 해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지금은 이제 다 나왔어요. 이제 꼬지에 보면 이제 하겠다 그러고, 근데 이건 이미 사전에 주가가 이미 다 반영되고 수급도 사전에 주가가 다 반영이 됐어요. 즉 실적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사전에 지금 거의 다 반영이 다 된 거예요. 네? 자, 현대일렉이라든가 저런 종목도 지금 기대치 충분히 반영됐다고 밀리는데 얘는 뭐 개중 지금 제일 처지는 종목이. 자? 그래서 MSCI 편입될 것이다. 그 수급도 이미 다 들어왔잖아요. 이미 이렇게 쭉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치고 이렇게 열심히 치고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외국인. 자? 그래서 MSCI 지수 편입으로 인한 이것도 그렇게 크게 기대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교체 권해드리겠습니다. 전력주 사시는 분은 단기가 됐건 중기가 됐건
역시 마찬가지 수평 이동이고요.